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일상이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을 통해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여행을 떠나고 멋진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그것을 공유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과는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무게와 크기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소니가 아닐까 합니다. 소니는 올 초 50mm f1.4 GM 렌즈를 선보였습니다. 50.2 GM 렌즈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 렌즈의 위치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출시 후에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요. 날씨가 점점 풀리고 여행과 나들이가 증가하면서 이 렌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퀄리티 대비 압도적으로 가벼운 무게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렌즈와 함께한 여러 차례의 사진 촬영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며 이 렌즈가 가진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50mm f1.4 GM 렌즈 사용기 시작합니다. 렌즈를 처음 대여받은 건 3월 말이었습니다. 아직 벚꽃이 만개하기 전 약간의 봉우리만 튀운 상황에서 첫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목동 운동장과 안양천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지만 촬영을 위해 처음 찾게 되었어요. 큰 경기장의 구조물들 사이로 떨어지는 빛들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작은 운동장이나 육교와 같은 시설물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육교를 건너면 바로 안양천으로 이어져 자연과 함께 촬영을 할 수도 있어서 인물 스냅을 위한 출사지로 참 좋은 곳이었어요. 이 렌즈는 MTF 차트상으로 매우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사용에서 그 높은 해상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육교에서 촬영한 이 사진의 주변부를 보시면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렌즈의 최대 개방 조리개인 f1.4에서도 화질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낮의 강한 빛이 1.4의 개방 조리개와 만나 만들어내는 이 보케의 느낌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보케를 오브젝트로 사용해서 후반 작업을 통해 더 재밌는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정오 정도의 땡볕을 싫어하는데요. 강한 햇살로 인해 모델 분들의 표정이 찡그려지고 얼굴에 들이온 그림자의 컨트롤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솜털 하나하나까지 빛을 반사하며 디테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보정이 어렵기도 합니다. 대비가 커지기 때문에 하늘도 쉽게 날아가죠. 단순히 해상력만 좋은 렌즈, 칼 같은 렌즈는 이런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데 소니의 GM 렌즈는 50.2대도 느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머리카락 표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저는 하마다이 대학기 작가님의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청아하고 맑은 빛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잘 살아있는데 또 그게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워요. 이번 촬영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보정을 해보았는데요. 50mm GM 렌즈가 디테일을 잘 살려주어서 생각한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후반 작업에서 디테일을 살리면서 동시에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진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시고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움을 원하신다면 디퓨전 필터 등을 사용하시고, 필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후반 작업을 통해서 피부톤을 정리해주세요. 그럼 이 렌즈의 간단한 스펙을 살펴볼게요. 이 렌즈는 50mm의 화각을 가진 렌즈로 11군 13회의 렌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의 최대 개방 조리개를 가진 GM 렌즈이며 필터 직경은 67mm입니다. 무게는 516g이며 크기는 80.6, 96mm로 50.2 GM 렌즈보다 작고 가볍습니다. 소니에서 제공하는 MTF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시 50.2보다는 부족하지만 50mm 렌즈 중에서는 정말 좋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XD 리니어 모터를 채용해서 조용하고 빠른 AF가 가능하며 선형의 응답 MF 지원으로 정밀한 매뉴얼 포커스도 가능합니다. 렌즈에는 초점 고정 버튼과 초점 모드 스위치가 있으며 조리개 클릭 스위치가 있어서 영상 촬영 시에 부드러운 조리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리개 잠금 스위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물리적 버튼으로 촬영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해지겠네요. 50GM f1.4 렌즈가 좋은 점은 다른 점사단 렌즈인 24mm, 35mm 렌즈와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모두 67mm 필터 구경을 사용하며 3개의 렌즈가 크기, 무게중심 등이 유사해서 짐벌 사용 시에도 렌즈 변환이 용이합니다. 가벼운 소니 바디와 함께라면 캘리브레이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어요. 렌즈 테스트도 간단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케, 최소 초점거리, 오토포커스, 그리고 브리딩 제어를 확인해 볼게요. 보케는 50.2GM 렌즈와 비교했을 때 보다 레몬 보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예쁜 모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야간 촬영 시 디퓨전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회화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면서 빈티지한 표현도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오토포커스 테스트는 사실 이제 필요할까 싶을 정도이죠. 너무나 잘 잡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소니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테스트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 초점거리는 오포커스 사용 시 0.41, MF 사용 시 0.38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리딩 제어인데요. 브리딩이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때 화각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없다면 오토포커스의 사용 시에 초점을 잡기 위해서 화면이 움직여서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서 제어 기능을 켜면 이를 방지하여 주는데요. 호환되는 렌즈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렌즈는 최신의 렌즈로 브리딩 제어 기능과 호환이 됩니다. 사전 테스트, 스펙 점검, 그리고 기능 체크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렌즈가 정말 여행가 스냅에 좋은 렌즈인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체험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슬램덩크의 성지 가마쿠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함께하는 여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초기에 저의 영상들은 대부분 혼자 카메라를 들고 국내와 해외를 다니면서 이미지를 촬영하고 제가 느낀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기회들이 적어져서 매우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정말 의욕적으로 여행을 다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카메라의 구성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와 렌즈가 무거운 건 큰 단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퀄리티였죠. 그러나 여행이라면 가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벼운 걸 아무래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고통스러운 건 가벼운 장비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퀄리티도 도저히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최악의 상황은 가벼운 카메라, 가벼운 렌즈, 무거운 카메라, 무거운 렌즈를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무겁지만 숙소에만 도착하면 괜찮을 거야. 꼭 찍고 싶은 게 있는 일정에는 무거운 걸 들고 나가고 평소에는 가벼운 걸 주로 가지고 다니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는 안 쓰게 되죠. 이 렌즈는 이런 사용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 같았어요. G렌즈만큼 가벼운 건 아니지만 50.2GM 렌즈보다는 훨씬 가벼운 데다가 이렇게 작은 가방에도 잘 들어가서 숄더백에 보조 배터리, 지갑 등과 같은 물품을 넣어 다니면서 여행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품질의 사진도 만들 수가 있었죠. 가벼움과 퀄리티를 모두 욕심내는 저 같은 사용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렌즈였습니다. 이제 촬영한 사진들을 보정하면서 렌즈의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사진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보정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은 아닌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진 보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하게 색상 조정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에는 큰 보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50mm f1.4 렌즈로 촬영한 윤희님의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볼까요? 햇살이 아주 좋았던 2시 정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디펜 프로미스트 4분의 1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하였습니다. 가마쿠라역 근처를 지나다가 햇살이 아주 예쁘게 떨어지고 봄 기운을 받은 풀잎이 초록색을 머금고 있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윤희님이 입으신 옷도 초록색이고 머리는 금발이라 밝은 햇살과 계절의 싱그러움을 모두 잘 느끼게 해주었어요. 보정의 시작은 VSCO의 필름 프리셋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톤 보정을 통해서 무드를 결정하는데요. 이 사진은 약간 하이키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밝기를 전체적으로 높였어요. 그리고 밝기를 높이면서 줄어든 대비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사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명확한 의도가 있는 패션화보나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촬영 등에서는 하이키, 로우키 등의 분류에 따라서 의도에 맞는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기초로 해서 보정하는 것이 좋지만, 스냅 사진이라면 그런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톤 보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색감 조정보다 사실 이 톤 보정이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더욱 잘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적절한 톤을 만들었다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보조적 보정을 하는데요. 촬영할 때부터 빛을 활용해서 주제를 살리는 게 가장 좋지만, 일상 스냅에서 조명의 사용 없이 100% 만족스러운 조건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높고 센 상황에서 그 높이와 방향 때문에 몸에 빛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라이트룸에서 마스킹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그라데이션을 좋아하는데요. 특정 영역만 마스킹해서 조절하는 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빛의 반대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자연스럽게 밝기를 조정해주면 주제와 상관없이 빛이 적어야 하는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눈은 밝은 곳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밝으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옷을 조금 조정해 보았습니다. 상의에 묻은 빛도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번엔 상의만 조금 조절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 색상별 조정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는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섀도우와 밝기 조절로 적당한 느낌으로 보정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원본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셋이 가진 느낌만 가미되었죠.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보정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 색 보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냅 사진이나 여행 에세이 영상 등의 경우 그 장소에 있는 본연의 색을 잘 살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록이 아름다운 곳을 티렌 오렌지로 한다든지 하는 보정은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0mm f1.2 GM 렌즈 리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렌즈는 카메라와는 다르게 기능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는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고, 해상력 차트는 고정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서 뭔가 기능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해요. 저와 같은 취미사진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촬영한 스냅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을 더욱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많은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렌즈를 소개해드렸어요. 저의 이 렌즈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